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준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읽어줄 첫 번째 소식은요? 네, 민주당이 대선 경선에서 무효표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한 이낙연 후보 캠프 측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다면서 경선 결과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당무위원회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당무위원회는 민주당 당헌 당규 최고 의결 기구인데요. 어제 당무위는 정세균, 김두관 후보 등 중도 사퇴 후보들의 표를 무효로 계산한 이 선관위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의결은 76명의 당무위원 중에 총 64명이 합의, 추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당무위 관계자는 모두 함께 승리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합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경선 결과를 승복한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 또 당 원로들의 메시지도 또 영향을 미쳤다던데요.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선이 끝난 직후 이재명 후보에게는 축하의 메시지를 그리고 다른 후보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고 입장을 내놨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적자를 자임해온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경선 불복을 선언하기에는 중압감이 컸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상임 고문단을 비롯한 민주당의 원로들이 어제 이재명 대선 후보와 회동하며 정통성에 힘을 실어준 것도 이낙연 후보 측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낙연 캠프 측은 이런 상황에서 경선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당을 분열시켰다는 책임론에 휩싸이고 훗날 이 후보가 민주당에서 다른 정치적 기회를 얻는 것도 어려워질 거란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하지만 이낙연 후보의 일부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어요. 그렇습니다. 대표 소송인 김모 씨는 결선 투표 없이 경선을 마무리한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소송인단은 총 4만 6천여 명 규모의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고요. 이와 별개로 5만여 명의 시민들도 지지 의견을 표명해 왔다고 김 씨는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 중에 40% 이상이 이재명 후보가 아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 민주당 경선의 파열음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네, 지난 1935년에 개관해 올해로 86주년을 맞은 광주극장. 영화뿐만 아니라 판소리와 창극, 또 다양한 강연회까지 상영되며 국내 유일의 단관극장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광주극장이 내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광주극장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두 편의 고전 무성 영화와 국내 미개봉 영화 15편 등 총 17편을 상영합니다. 네, 광주극장은 이제 광주의 보물이 됐고 전국적으로도 이제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맞아요. 어떤 영화들이 상영이 됩니까? 네, 우선 영화제 첫날인 내일은 이 무성 영화의 걸작 버스터 키튼 감독 주연의 액션 코미디 영화 셜록 주니어가 개막작으로 상영이 되는데요. 이 작품은 밴드 SOM의 연주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광주극장 관계자는 셜록 주니어는 슬랩스틱의 진수를 느껴볼 수 있는 작품이라며 코로나 시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개막작으로 그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한 작품은 무성영화 시대 최고의 전쟁 영화로 불렸던 킹 비더 감독의 빅 퍼레이드인데요.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우들의 우정과 전쟁 속 피어난 사랑 이야기고요. 로렌스 스털링즈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또 국내 미개봉 영화로는 전설적인 무용수 이사도라 던컨에 관한 작품 이사도라의 아이들, 또 제76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끝없음에 관하여, 또 여성 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작품 미싱 타는 여자들, 전태일의 누이들 등이 관객을 만나게 됩니다. 네, 또 고 노회찬 의원의 3주기를 맞아서 이 첫 번째 다큐멘터리 영화가 오늘 광주극장에서 개봉이 되죠? 맞습니다. 영화 제목 노회찬 6411이
오늘 광주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용접공에서 진보 정치인이 되기까지 우리가 몰랐던 고 노회찬 의원의 진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꿈꿨던 노 의원이 남긴 말과 행동들, 또 함께 해온 동료들의 인터뷰를 통해 고 노회찬 의원의 그 삶의 철학을 그려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광주극장에 방문해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그 위트 있는 말과 행동들 참 그립네요. 영화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문화가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이 광주의 유서 깊은 번화가 충장로의 역사를 조명하는 기획전시 충장로를 개최합니다. 오는 12월 12일까지인데요. 통일신라 시대부터 시작해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충장로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자료 130여 점을 소개합니다. 80년 5월을 풀어낸 시음악극 꿈 어떤 맑은 날이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광주 시어터 연바람에서 상영됩니다. 배우 오세희, 성악가 류건우, 무용가 김은화, 김유진 씨 등 20대 청년 4명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젊은 세대들이 이 5.18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에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대인예술시장이 새 단장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야시장을 열지 못하면서 침체돼버린 이 대인예술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6명의 작가를 선정하고 또 시장의 추억과 이야기를 담은 벽화, 조형물 등 6개 작품을 설치했는데요. 또 이와 함께 이번 주 토요일 16일에는 프리저브드 꽃다발과 온라인 공연 아리아리 대인예술시장, 다음 주 토요일 23일에는 페이퍼 크래프트, 30일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헬로윈 특별 체험 석고 방향제 페인팅 만들기 체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오늘 유익남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